이 이야기는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4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오후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3층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현관홀에는 값비싼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죠. 이곳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 오늘 출근하신다고 하셨죠? 2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김이모가 현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가정부였어요. 이전 두 분은 모두 일주일을 못 버티고 그만뒀거든요. 워낙 까다로운 집안이라 오래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이모가 서둘러 문을 열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허리가 곱고 자세가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 손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곱고 섬세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은주입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김이모는 순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봐온 가정부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제가 김이모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20살의 예린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박 회장의 손녀딸로 어려서부터 각종 예체능을 배우며 자란 아이였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린의 밝은 인사에 은주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손이 정말 곱네요. 피아노 치세요? 순진한 질문에 은주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손이에요. 하지만 예린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악기를 다뤄본 손이라는 걸 말이죠. 특히 왼손 끝에 있는 미세한 굳은 살이 바이올린을 오래 연주한 사람의 것과 똑같았어요. 할머니, 이쪽이 주방이고요. 저쪽이 거실이에요. 김이모의 안내를 받으며 은주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호화로웠어요. 거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아요. 주로 청소와 빨래, 간단한 요리 정도죠. 박 회장님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쁜 분은 아니에요. 은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상태였어요. 사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쪽이 제 연습실이에요. 예린이 갑자기 나타나 은주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2층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하더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바이올린 스탠드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악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은주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탄에 예린은 더욱 신이 났어요. 할머니도 음악 좋아하세요? 젊었을 때 조금 들었었죠.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예린은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은주 할머니에게 묘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은주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청소를 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2층으로 향했어요. 예린의 바이올린 연습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예린의 연주는 분명 수준급이었지만 은주 할머니의 귀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들렸습니다. 특히 셋째 악장의 감정 표현이 아쉬웠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세요? 언제부터인가 예린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할머니, 제 연주 들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순간 은주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도 바이올린에 관심이 있으시는군요.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은주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그리웠던 일인지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박 회장이 퇴근했습니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은주 할머니의 정중한 인사에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 가정부들과는 확실히 다른 품격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은주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평화로운 첫날이었어요. 무엇보다 예린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린의 바이올린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몸을 맡겼어요.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주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조용히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린이 먼저 일어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 것 같아요.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예린은 식탁에 앉아 은주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따뜻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바이올린 선생님이 오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좋은 선생님이세요?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름은 지수 선생님이고 나이는 32살이에요. 예린의 목소리에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도 덩달아 궁금해졌어요. 어떤 선생님이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지 말이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주 할머니가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이 바이올린 선생님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가정부 정은주입니다. 아, 예린이한테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수의 첫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밝고 따뜻한 성격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린이 왜 이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예린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지수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마치 언니와 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브람스 협주곡 이어서 할 거야. 어제 연습 많이 했어? 네. 할머니도 제 연주 들으셨어요. 지수가 은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께서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나 봐요.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운 소리라서 듣게 됐어요. 할머니도 연습실에서 같이 들으실래요? 방해 안 되시면요. 예린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아이가 어떤 수업을 받는지 말이죠. 연습실은 오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바이올린을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감정 표현에 집중해보자. 브람스는 특히 내면의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예린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나아진 소리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해. 하지만 여기서 지수가 악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브람스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슬픔인가요? 맞아. 하지만 어떤 슬픔일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 있을 거야. 그때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아, 내가 파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예린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은주 할머니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2018년 가을이었어. 내가 파리에서 유학할 때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소규모 연주회가 열렸거든. 그날도 평소처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어. 나이는 그때 내가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품격이 있었어. 은주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분의 연주가 어땠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을 연주했는데 정말 영혼이 울리는 것 같았어. 지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 나도 그렇게 감동받은 연주는 처음이었거든.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여성분은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으시더라고. 그래서요? 연주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미 사라지셨어. 마치 유령처럼 말이야. 예린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 더 그 카페에 갔지만 그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카페 주인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었어.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음악가였다는 거야. 그런 연주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수십 년간 바이올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연주였어. 지수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기술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진짜 감정이 있어야 해. 그 파리의 연주자처럼 말이야.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어디서 찾겠어? 이름도 모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순간 은주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일이 있어서. 아, 네. 할머니 수고 많으셨어요. 은주 할머니가 연습실을 나서자 예린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 연주 들을 때 표정이 남달랐어.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은주 할머니가 복도에서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파리에서의 그 마지막 연주.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감정, 그때의 떨림, 그리고 그때의 아픔까지도 말이죠. 지수의 바이올린 수업이 끝난 후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하지만 파리에서의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린이 뒤따라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시 생각이 많았어요. 혹시 지수 선생님 이야기 때문이세요? 파리의 바이올리니스트 말씀요. 예린의 예리한 직감에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영리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음악이라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서요. 할머니도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악기를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은주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특히 이렇게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는 예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예전에 아주 조금만 해봤어요. 정말요? 어떤 악기요? 바이올린을. 조금만요. 예린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제가 연주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은주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린의 기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라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언제 한번 같이 연주해봐요. 간단한 곡이라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해요. 은주 할머니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 진실을 눈치챌까봐 두려웠거든요. 오후 늦은 시간 박 회장이 서재에서 은주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회장님. 서재는 높은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박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의 풍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어제 첫 출근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린이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박 회장의 말에 은주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아가씨가 참 착하고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린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여자 어른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가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이 집안에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예린이가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는데 혹시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들어보세요. 예린이도 좋아할 거예요. 순간 은주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시기만 해도 예린이한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은주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지수 선생님이 파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무명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이었대요. 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예린이 신이 나서 지수가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 카페에서의 연주, 관객들의 눈물, 그리고 신비롭게 사라진 연주자까지 모든 내용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네.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무명으로 남았을까? 지수 선생님도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분명 어려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요. 부엌에서 듣고 있던 은주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어려운 사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20년 전 파리에서의 마지막 공연. 그때 그녀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급한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아픈 남편, 어린 아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녀는 꿈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예린이 부엌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저는 그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 음악을 사랑하셨을 테니까요. 예린의 순수한 마음에 은주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게요.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그날 밤 은주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마지막 공연 사진이었어요. 젊고 아름다웠던 그때의 자신이 바이올린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월은 너무 많이 흘렀고 그녀의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서 예린이 연습하는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다 번이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린의 연주는 분명 훌륭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감정의 깊이에서 말이죠. 그 순간 그녀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 봐서요. 은주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비밀을 털어놓을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예린이라는 순수한 아이 앞에서 말이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점점 이 집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특히 예린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따르며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죠. 할머니, 내일부터 가족여행 가요. 예린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탈리아요. 할아버지가 로마랑 피렌체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좋겠네요. 얼마나 가 계세요? 2주일 정도요.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예린의 말에 은주 할머니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은 캐리어와 가방들로 분주했어요. 할머니, 잘 계세요. 선물 사올게요. 예린이 은주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박 회장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2주일 동안 수고 많으실 텐데 집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차가 떠나고 나자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현관문을 닫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적막감이었습니다. 첫 며칠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간단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점점 예린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은주 할머니는 예린의 연습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바이올린이 스탠드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잠깐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이올린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은주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움, 후회, 그리고 간절함까지도 말이죠. 만져보기라도 할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손에 잡는 바이올린이었어요. 손에 닿는 느낌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왼손이 자연스럽게 넥을 감쌌고 오른손이 활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실력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다음 날 은주 할머니는 다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오래 바이올린을 만져봤어요. 현을 조이고 튜닝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어떨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활을 현에 올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음계를 연주해 봤어요. 처음에는 떨리고 불안정했지만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직 할 수 있구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닷새째 되는 날 은주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간단한 곡을 연주해 봤습니다. 바하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1번이었어요.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곡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감각이 되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고 활도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음악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자신의 연주였어요. 예전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리움, 후회, 사랑, 아픔까지도 모든 것이 선율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은주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다시 기억했습니다. 가정부도 할머니도 아닌 음악가였던 자신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할머니는 깜짝 놀라 연주를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는데 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행에서 일찍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서둘러 바이올린을 제자리에 놓고 연습실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린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곧 연습실에 도착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에 계세요? 예린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드디어 예린이 연습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예린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은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제 바이올린을 만지고 계셨어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 그게 분명히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는데 설마 할머니가? 예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주 할머니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을 읽어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바이올린 치실 줄 아시는 거죠?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은 할 줄 알아요. 조금이 아니에요. 방금 들은 연주는 정말 훌륭했어요. 예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정말 오래전에. 은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은 할머니의 복잡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할머니, 혹시 슬픈 일이 있으셨나요? 표정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주하시는 걸 다시 들어봐도 될까요? 정말 듣고 싶어요. 은주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예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정말 옛날 일이라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들은 연주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어요. 은주 할머니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예린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지수가 파리에서 들었다고 했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은주 할머니의 손가락이 현을 누르고 활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주였어요. 감정이 깊고 기술도 뛰어났습니다. 예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지수 선생님의 연주도 훌륭했지만 할머니의 연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봤어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연주해서 많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다니요. 완벽했어요. 예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게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세요. 제발이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연주는 정말 특별해요. 지수 선생님보다도, 아니, 제가 들어본 그 어떤 연주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취미로 했던 것 뿐이에요. 취미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완벽해요. 할머니, 혹시 전문적으로 배우셨던 건 아니세요? 예린의 질문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린아, 만약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거예요. 괜찮아요. 뭐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주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파리에서 활동했었죠.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파리요? 설마. 네. 지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여성이 저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린은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그 전설적인 연주자셨다고요? 전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무명의 연주자였어요. 하지만 음악을 정말 사랑했죠.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은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있던 남편이 아팠고 어린 아들도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죠. 음악과 가족 중에서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군요. 네. 그리고 20년 동안 다시는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예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재능을 포기하시다니. 후회하지는 않아요. 가족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그리웠어요. 음악이 말이죠. 할머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린의 열정적인 말에 은주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줘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할머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할머니의 음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리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고 은주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서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박 회장과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리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며 비밀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어. 그런데 너는 왜 먼저 돌아왔니? 목걸이 찾았어? 네, 찾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박 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예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주 할머니? 무슨 일이야? 그때 은주 할머니가 다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예린과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박 회장이 은주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린이가 할머니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은주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린이 비밀을 말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할아버지, 사실은 예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치세요. 바이올린을?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실력이에요. 제가 들어본 연주 중에 가장 아름다웠어요. 예리는 진실의 일부만 말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할머니의 재능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정말요? 할머니께서 바이올린을 치실 줄 아시는군요. 박 회장이 은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예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와, 그렇다면 예린이와 함께 연주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해요. 하지만 예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연주를 직접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언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박 회장의 말에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지수가 다시 레슨을 하러 왔습니다. 예리는 지수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지만 참았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 더 중요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곡을 해볼까? 선생님, 혹시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해봐도 될까요? 지수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곡을? 꽤 어려운 곡인데. 그냥 파리에서 들으셨다는 그 연주가 계속 생각나서요. 아,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예린이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들었던 할머니의 연주와 비교가 되어서인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아쉽네. 감정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 지수가 조언했습니다. 좀 더 깊은 감정을 담아봐. 그 파리의 연주자처럼 말이야. 그때 복도에서 은주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선생님, 할머니께 조언을 구해봐도 될까요? 할머니께? 왜? 할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조금 치실 줄 아세요. 지수가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불러보세요. 예린이 할머니를 연습실로 불렀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결국 들어왔어요. 할머니, 제 연주 좀 들어보시고 조언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할머니, 바이올린 치실 줄 아신다면서요? 지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린이 다시 브람스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예린의 연주는 분명 훌륭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어떠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요? 감정이 좀 더 깊어야 할 것 같아요. 브람스는 내면의 아픔을 표현하는 곡이거든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조언이 매우 전문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바이올린 잘 아시는군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 취미로요. 취미치고는 너무 전문적인데요. 혹시 한번 연주해 보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못해요. 하지만 예린이 간청했습니다. 할머니, 제발이요. 선생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결국 은주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지수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예린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주였어요. 깊은 감정, 완벽한 기술, 그리고 영혼이 담긴 표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했고, 갑자기 지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들었던 그 연주, 그 감동, 그 울림이 지금과 똑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파리에서 연주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수의 질문에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방금 연주. 제가 파리에서 들었던 그 연주와 똑같아요. 똑같은 감정,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그분이세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오마이갓,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예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지수 선생님이 찾던 바로 그 연주자였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분이 바로 여기 계셨다니. 지수가 감격했습니다. 2018년 가을, 몽마르트 언덕 근처 카페에서 브람스 소나타를 연주하셨죠? 네. 그날이 제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마지막이라니요? 왜요? 은주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급한 소식, 아픈 남편, 어린 아들,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선택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 20년 동안 다시는 바이올린을 만지지 않았어요. 지수와 예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가족이 더 소중했거든요. 하지만요. 가끔은 무대가 그리웠어요. 음악이 그리웠고요. 그때 박 회장이 연습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래층에서 대화 소리를 듣고 올라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나요? 세 사람이 모두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어떻게?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은주 할머니는 제가 파리에서 들었던 그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20년 전 파리에서 활동하셨던 진짜 음악가세요. 박 회장이 은주 할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품격이 느껴졌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분이셨군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과거의 일이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박 회장이 흥분했습니다. 할머니, 다시 연주 활동을 시작하세요. 아니에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예린이 반대했습니다. 할머니, 전혀 늦지 않았어요.
방금 연주 들어보셨죠? 완벽했어요. 지수도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할머니의 연주는 나이를 초월해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박 회장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규모 연주회부터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연주회라니요. 은주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저택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어보세요. 지인들을 초대해서 할머니의 연주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린이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같이 연주할게요. 듀엣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프로그램 구성이나 연습까지 모든 걸 함께 하죠. 세 사람의 열정에 은주 할머니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꺾어둔 꿈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예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음악을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그런 아름다운 연주를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박 회장도 격려했습니다. 할머니, 용기를 내보세요. 저희가 모두 응원할게요. 은주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있었어요.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작은 연주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연습실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언제 할까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한 달 후가 어떨까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 봅시다. 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우리 저택에서 이런 의미 있는 연주회가 열리다니. 그날부터 저택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할머니의 숨겨진 재능이 빛을 보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연주회 준비에 참여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꿈.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은 연주회 준비로 분주했어요. 은주 할머니는 매일 예린과 함께 연습했고 지수도 자주 와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마지막 리허설이에요. 예린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연주회 당일이 내일로 다가왔거든요. 긴장되네요. 은주 할머니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셨어요. 지수가 격려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연습하면서 지수는 은주 할머니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프로그램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박 회장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연주회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어요. 지역의 음악 애호가들과 몇몇 음악 관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하 무반주 파르티타, 두 번째는 할머니와 제가 함께하는 브람스 듀엣, 마지막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에요. 예린이 순서를 말했습니다. 완벽한 프로그램이네요. 할머니의 다양한 면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지수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 할머니는 혼자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내일 연주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바하의 파르티타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전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곡이었어요. 이제는 그때보다 더 깊은 감정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잠 안 와요? 네, 너무 설레서요. 예린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20년 만이거든요. 할머니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예린의 따뜻한 말에 은주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예린이가 없었다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를 넘어선 진짜 동료가 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연주의 당일이 왔습니다. 저택의 거실이 작은 콘서트홀로 변신했어요. 의자들이 정렬되어 있었고 앞쪽에는 연주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김이모가 알려주었습니다. 박 회장이 초대한 음악 애호가들과 지역 음악 관계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같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이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분들이었지만 몇몇 젊은 음악도들도 보였어요. 박 회장이 나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연주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연주자는 정은주 선생님인데 과거 파리에서 활동하셨던 정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세요. 관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주회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드디어 은주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바하 무반주 파르티타 1번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음부터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거든요.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이고 깊은 감정까지 담긴 연주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오히려 음악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첫 곡이 끝나자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박수가 오래도록 계속되었어요. 이어서 예린과의 듀엣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1번. 할머니와 손녀의 호흡이 완벽했어요. 예린도 평소보다 훨씬 좋은 연주를 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연주하면서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관객 중 한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이었어요. 마지막 곡은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습니다. 지수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어요. 이 곡에서 은주 할머니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깊은 감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어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라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감격했습니다. 20년 만에 받는 박수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예린이 달려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지수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박 회장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은주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주였어요. 다음 연주회는 언제 하세요? 혹시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나요? 음반 녹음 계획은 없으세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은주 할머니는 놀랐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지수가 함께 연주회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모두 덕분이에요. 은주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음악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은주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예린과 함께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있는 은주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예린의 바이올린 선생님이자 진짜 음악가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택에는 매일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세대가 함께 만들어내는 하모니였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연주회해요. 그래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은주 할머니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가족의 사랑과 음악,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예린도 할머니를 통해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술만이 아닌 감정과 경험이 담긴 연주를 말이죠. 저택의 연습실에서는 오늘도 두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희망찬 소리였어요.